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호남선 철도 운행률이 평상시의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장의 큰 걱정은 대학 입시 수험생들입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논술이나 면접고사를 치르는데 파업이 길어지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 전광판에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열차 운행 시간표에는 파업으로 취소된 열차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해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사는 마지막까지 교섭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철도 안전인력 충원하라! 전국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열차 운행도 평소의 70%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원래 3시 50분 차가 있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어서 그걸 예매하려고 했는데 6시 그 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기다려야 돼서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25일까지 KTX 호남선은 평상시의 69% 수준으로 운행되고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63%로 운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열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특히 이번 주말부터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수시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우리 지역 수험생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네, 원래 KTX 타려고 했는데 그 파업 때문에 취소됐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노조잖아요. 그 사람들 권리도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코레일은 열차 운행 상황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고 만약 파업으로 예매한 표가 취소되었다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된다고 밝혔습니다. SR노선은 철도노조 파업 기간 동안 입석표를 판매하는데 앱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당일 현장 발권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열차 운행률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어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년 전 광주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소방관 5명이 순직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복귀하던 중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졌고 국가직 전환 논의가 시작됐는데 5년 만에야 비로소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광주도심 한복판에 소방 헬기가 추락해 소방관 5명이 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수색 지원을 마치고 강원 소방본부로 돌아가다 난 이 사고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환기시켰고 국가직 전환 논의도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5만 4천여 명에 이르는 소방관의 99%가 지방직이다 보니 지역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에 큰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방관들은 사비를 들여 소방 장비를 구입하기도 했는가 하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소방 서비스에도 격차가 컸습니다. 화재 진압했을 때는 모든 장비가 운영되는 상태에서 철수를 해서 그 차를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은 5분에서 10분 이상 걸립니다. 5분, 10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서 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 이후 5년 만에 관련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모든 소방관들은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5년 전 광주도심에서 헬기 사고로 숨진 동료 소방관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송재빈 소방경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국가직 전환에 오랜 소원을 풀었지만 동료 소방관들의 희생을 딛고 푼 것이라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헬기에 의해서 신체 일부들이 이렇게 파편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비 오는 날 수습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특히 법정 기준인 4,400여 명보다 소방관 수가 1,700여 명이나 적은 전남으로서는 지금보다 향상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에는 지원을 안 해도 도지역에 지원을 많이 해서 도지역도 서울에 있는 대도시 지역과 같이 일정 수준 이상 그 인력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각종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관들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소방관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돌아올 향상된 소방 서비스 혜택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인공지능 등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요 거점이 될 산업단지들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후보지들을 현장 실사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문가 평가단이 광주시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신청한 산업단지들을 차례로 방문해서 지정에 따른 성과가 있을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는 모두 5.6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인 빅그린 산단, 스마트 에너지 산업지구인 에너지밸리 산단과 도시첨단 국가산단, 그리고 지능형 공기 산업지구인 평동 3차 산단과 AI 융복합 지구인 첨단 3단지 등 5개 지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가칭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돼 국내의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전문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인 광주의 외자 유치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는 다음 달 중으로 예비 지정이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는 내년 3월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은 7개 구역 91개 지구고 광주와 울산광역시가 추가로 신규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최고 2학년 학생이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죠. 안세영 선수가 지금 광주에서 국제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느새 세계 랭킹 10위에 오른 안세영 선수는 내년 도쿄올림픽 메달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아직 소녀티를 채 벗지 못한 어린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여고생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입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22인 일본의 오오리 아야 선수. 듀스의 접전 끝에 1세트를 따낸 안세영 선수는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경기를 직접 본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안 선수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스냅 너무 좋고요. 각도 너무 좋고요. 이쁘고요. 다리 길고요. 감동이에요. 막 떨렸어요. 같이 뛰었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배드민턴 천재로 불렸던 안세영 선수는 2년 전 광주체육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이후 실력이 급성장하면서 올해에만 프랑스 오픈 등 국제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와 리우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줄줄이 격파했습니다. 아무래도 랭킹 낮았었는데 세계 랭킹 1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게 좀 기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500위권 밖이었던 세계 랭킹은 2년 만에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6위까지 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은 물론 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의 핏줄 역할을 해야 할 지방도 공사가 걸핏하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인데 지금 추세라면 반백년이 지나야 지방도 정비가 끝날 상황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흥과 화순을 잇는 지방도 839호선 공사 현장. 지난 2006년 착공됐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공정률이 82%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초 2013년 가을쯤 개통 예정으로 7년짜리 공사였지만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면서 2022년까지 16년짜리 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15km 구간 중 고작 1.6km 공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3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산이 계획대로 1년에 한 120억 정도 계획대로 안 나올 경우에는 늘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동안 유류비,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당초 계획보다 4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투입됐습니다. 물가 변동이 12차례 적용되면서 1,495억짜리 공사가 1,897억 원이 된 겁니다. 9년 전 시작된 무안공항 지방도, 영산강변 지방도 등 전남의 다른 지방도 공사 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모두 38개 도선의 확포장과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7조 3,800억여 원인데 2조 600억가량만 투입됐는데 그쳤습니다. 전남도에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방도 정비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도민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앞으로 지방도 공사에 써야 할 예산은 5조 원대. 하지만 연간 반영되는 지방도 공사 예산이 1,000억 미만이어서 지금처럼 예산을 썼다간 전남의 지방도 정비에 50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뒤바꾸는 과정에서 평가표를 유출하고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입니다. 위니아 대우가 일부 생산 라인을 태국으로 옮기기로 한 데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위니아 대우 광주 공장을 방문해 세탁기 생산 라인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광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계획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마련된 근로 조건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제정 선포됐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아동 놀 권리 조례 제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놀권리 조례는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공간 확보, 놀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